전국의 예비 초등학생 학부모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초등학교 입학의 이모저모에 대해서 안내드릴 교사 문성준입니다. 어느새 훌쩍 자라 입학을 앞두고 있는 우리 아이 바라보고 있으면 정말 대견하시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아이가 학교에 가서 정말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불안감도 드실 겁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하신다면 이런 막연한 불안감 어느 정도는 덜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 같이 한번 보실까요? 저는 오늘 이런 순서로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입학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입학한 뒤에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들만 뽑아봤는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우리는 입학 절차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입학을 하고 나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우리가 준비물들을 살펴볼 것이고요. 다음으로는 초등학교에서 특히 1학년에서 어떤 것을 배우고 또 그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초등학교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올바른 생활 습관 어떻게 길러줄 수 있을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요. 가정에서 우리 아이가 공부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도와주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머님들께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만 뽑아가지고 대답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내용 하나하나씩 살펴보실까요? 먼저 초등학교 입학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 혹시 초등학교에도 공립, 사립이 존재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거 분명히 중학교 이후부터 나오는 말 같은데 라고 하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실 텐데요. 초등학교에도 엄연히 이 구분이 존재합니다. 바로 누가 설립했느냐, 또 어떻게 운영하느냐, 누가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이 구분들이 달라지는데요.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원을 양성하는 국립대학교에 부설되어 있는 형태로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립학교는 지자체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는 사학재단에 의해서 설립되고 운영되고 있는 학교들인데요. 자, 이렇게 구분이 다르다 보니까, 종류가 다르다 보니까 입학 절차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러면 공립학교의 입학 절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립학교의 입학 절차는요. 바로 여기 보이는 문서 보이시죠? 이 취약통지서를 받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이 문서는요. 우리 아이가 학교에 갈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문서인데요. 이 문서 안에는 아이의 인적사항, 그리고 아이가 배정받은 학교, 그리고 예비 소집일이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받고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살펴보실까요? 취약통지서가 발급이 되면 우리 아이가 배정받은 학교에 우리 아이의 이름이 통보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끝인가? 입학이 완료되는가? 아닙니다. 예비 소집일에 취약통지서를 그 학교에 제출하셔야만 입학이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학식을 거행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국립과 사립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자, 국립과 사립은요, 공립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립과 사립학교의 수가 공립에 비해서 턱없이 적거든요. 그리고 정원에 비해서 지원하는 사람 수가 많기 때문에 특별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지원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제출을 하다 보면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추첨을 통해서 입학 대상자를 선출을 하는데요. 입학이 되었다, 운이 좋게 입학이 되었다 하는 사람은 자기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서 입학을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운 나쁘게 추첨해서 떨어졌다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초등학교 재수할까요? 아닙니다. 바로 공립학교 입학 절차에 따라서 공립학교에 입학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추첨에 떨어졌다고 해서 초등학교 재수한 일은 없으니까요. 만약에 국립이나 사립학교를 원하신다면 과감하게 한번 지원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입학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셨으니까요. 이제 입학하고 나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준비물들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준비물들을 기본 준비물과 학습 준비물로 나눠봤는데요. 기본 준비물은 말 그대로 학교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 이고요. 학습 준비물은 학습하는 데 필요한 준비물들이 되겠죠.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있는 것 책가방입니다. 학교 그리고 학생 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이 책가방이죠.
책가방은 어깨에 매는 것이니만큼 어깨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을 골라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깨 끈이 적당히 넓어야 하고요. 또 등받이에는 쿠션이 있어서 오래 매더라도 피로감이 덜한 것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메고 다니는 것이니만큼 가벼운 것이 좋겠죠. 그리고 이 책가방을 이용할 때 팁이 있습니다. 바로 아무리 많이 넣더라도 아이 몸무게의 10에서 15% 무게를 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것보다 더 무겁게 되면 아이의 성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준비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건 공책이죠. 공책은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줄공책도 있고요. 10칸, 8칸 공책들 많죠. 이 공책은 종류도 많고 그러다 보니 고르기가 어려운데요. 특히 담임 선생님에 따라서 준비해오라고 하는 공책의 종류나 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학을 하고 난 뒤에 담임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서 구입하는 것이 현명한데요. 그래도 미리 준비하고자 하신다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줄공책이나 아니면 10칸 공책들 한두 권 정도 준비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종합장이에요. 종합장은 16절지 크기가 적당한데요. 이 종합장은 학기 초에 많이 사용됩니다. 위에 스프링 달려있는 이렇게 생긴 것들이 아주 사용하기 편리하고요. 그리고 너무 두껍지 않은 것들이 들고 다니기에 유용합니다. 다음은 필통입니다. 필통은 정말 다양한 모양 그리고 다양한 재질이 있죠. 플라스틱으로 된 거, 쇠로 된 거, 또 천으로 된 거, 합성 피혁으로 된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저는 딱딱한 외피보다 말랑말랑한 외피를 가지고 있는 천이나 합성 피혁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딱딱한 것들은 뛰거나 움직일 때 소리가 나고요. 또 그러면서 안에 있는 내용물이 파손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천이나 합성 피혁은 안에 있는 내용물을 잘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단 하나, 너무 얇은 것을 사용하게 되면 충격 흡수가 덜하게 되므로 적당히 두꺼운 걸 사용하는 게 좋고요. 또 너무 둥글둥글한 걸 사용하게 되면 책상에서 굴러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요. 굴러 떨어지지 않을 정도의 모양을 가진 것을 골라주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연필입니다. 흔히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연필이 HB입니다. HB는 적당히 딱딱하고 또 적당히 진한 색깔을 띠는데요. 아직 연필 쥐는 힘이 세지 않은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한테는 조금 버거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HB보다 약간 무른 그리고 조금 더 진한 B연필을 사용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좀 더 편리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EB를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EB는 너무 무르고요. 너무 진해서 공책이 쉽게 더러워질 수 있으니까 EB는 지양하시는 게 좋습니다. 고르셔야 한다면 HB 또는 B연필을 고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파일입니다. 이 파일은 어떤 용도로 쓰냐면 학교에서 집으로 보내는 가정통신문들이나 아니면 시험지 이것들을 집에 고이고이 구겨지지 않게 가져가는 데 사용되는데요. 이러한 용도로 사용되는 파일은 거창하게 바인더가 달린 것들 이런 것들 구비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투명한 비닐로 된 L자형 파일을 준비하시면 아이가 구겨지지 않게 가정통신문들을 집으로 안전하게 배달할 겁니다. 여기 보이는 것은 실내화입니다. 실내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반드시 신어야 될 실내화인데요. 이것은 반드시 입학하실 때 학교의 규정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특별하게 학교에서 정한 스타일이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을 따라 주셔야 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아이 신발, 발 크기에 맞는 것을 골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딱 맞거나 조금 큰 정도가 적당하고요. 너무 많이 크게 되면 신발이 막 벗겨져 가지고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네, 적당한 걸로 골라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보이는 것은 신발 주머니입니다. 신발 주머니 역시 학교 사정에 따라서 구비를 하고 구비를 하지 않고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 준비를 한다면 실외, 그러니까 복도에 보관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 분실이 많이 되는 물건 중에 하나니까요. 이것은 너무 비싼 것들 필요 없고요. 싸면서 그리고 튼튼한 것들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름표가 있죠? 아이들이 자기 물건에 스스로 이름표를 붙이게 하면 자기 물건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죠. 이름표를 고르실 때는 배경이 투명한 것들 정말 예뻐 보이지만 그런 것들보다는 배경이 이렇게 불투명한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배경이 투명하면 자기 이름이 물건의 색깔에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거든요. 불투명한 배경을 가진 이름표에 자기 이름 예쁘게 써가지고 자기 스스로 물건에 붙여주게 해주세요. 그러면 자기 물건을 잘 잃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자, 이제 학습 준비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학습 준비물도 제가 크게 두 가지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미술 준비물과 악기로 나눠봤는데요. 먼저 미술 준비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미술 준비물 뭔가요? 네, 맞습니다. 스케치북이죠. 스케치북.
특히 1학년 아이들은 그리기 활동이 많거든요. 그래서 많이 사용되는 물건 중에 하나인데요. 요즘에는 학교에서 사전 준비물로 미리 준비해두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서 구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스케치북의 크기는요, 8절지 크기가 적당합니다. 다음 보이시는 것은 색연필입니다. 색연필도 여러 종류가 있죠. 종이를 풀어서 사용하는 거, 또 뒤에 돌려서 사용하는 거, 깎아서 사용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먼저 종이를 풀어서 사용하는 것은 너무 무릅니다. 그리고 잘 부러지죠. 그래서 아이들이 관리하기에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것처럼 뒤에 돌려서 사용하는 것은요, 적당히 단단해서 아이들이 쉽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색연필을 고르셔야 한다면 저는 뒤에서 돌려서 사용하는 것을 사용하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을 보시면 크레파스가 있습니다. 크레파스는 정말 다양한 색깔이 있죠. 어떤 것은 10색, 24색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은 24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는 크레파스입니다. 크레파스를 고르실 때는 크레파스가 손에 묻어나지 않는지 살펴보시고요. 또 아이가 쓰는 것이니까 독성이 있으면 안 되겠죠? 무독성인 것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케이스가 손잡이가 있다면 들고 다니는데 용이하므로 가급적이면 손잡이 있는 크레파스를 골라주시는 것도 좋겠죠? 다음은 물감이에요. 물감도 역시나 아이가 필요한 색깔이 다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은 색깔이 있으면 잃어버릴 수도 있고 관리도 안 됩니다. 적당한 색깔을 골라주시면 되고요. 또 아이가 그림을 잘 그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전문가용을 사주시는 학부모님도 계시는데요. 전문가용보다는 아이가 쉽게 쓸 수 있고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문구용을 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감을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들이 있죠. 붓이 있습니다. 붓은 털이 적당히 탄력이 있고 또 가지런하고 이런 것들이 좋은데요. 너무 고급인 제품보다는 쉽게 사용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좋습니다. 다음은 팔레트입니다. 물감을 덜어서 쓰는 도구인데요. 이 팔레트를 활용해서 아이의 미술 시간을 좀 더 알차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엇이냐면 특히 물감을 사용하는 미술 시간이 다음 날 있다 하면 이렇게 미리 물감을 짜서 말려두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가 학교에 가서 물만 적셔가지고 사용할 수 있어서 편리하고요. 또 한 가지, 바로 아이가 물감을 짜다가 옷에 튀기거나 아니면 작품을 망치거나 하는 그런 불상사를 줄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미술 그리기 할 때 빠질 수 없는 준비물이 또 있죠. 여기 있는 물통입니다. 물통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여기 있는 것은 자바라형이고요. 접었다가 폈다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그냥 통입니다. 어떤 것이 좋을까요? 네, 들고 다니기에는 자바라형이 좋을 것 같죠? 하지만 실제 사용할 때는 자바라형은 별로입니다. 왜냐하면 물을 담아놓은 상태에서 어떠한 이유로 이게 접혀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옷도 젖고 작품도 망가지고 친구 작품도 망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통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하자면 이 통이 하나의 칸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여러 칸으로 나눠져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악기입니다. 악기는 크게 리듬 악기와 가락 악기로 나눌 수 있는데요. 리듬 악기는 여기는 탬버린, 캐스터네츠, 트라이앵글 같은 것이고요. 가락 악기는 실로폰, 멜로디언, 그 다음 리코더와 같은 것입니다. 이런 악기류를 미리 준비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학교에 대부분 구비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교의 안내에 따라서 구비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 준비물 다 알아봤다고 해서 준비물만 들려서 학교 보낼 수 있을까요? 네, 아니죠. 옷차림도 중요할 겁니다. 옷차림, 알맞은 옷차림이 어떤 것인지 살펴볼 텐데요. 우선 입학식이 있는 3월달, 아직 쌀쌀한 기분이 가시지 않은 시기죠. 그러다 보니 아이가 따뜻하게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덮어 입을 외투들을 준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학교에 입고 가는 옷은 활동하기 편리한 것이 가장 좋다라는 생각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옷차림 하나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자, 여기 보이는 단추가 많은 옷 어떨까요? 네, 우선 예뻐 보이죠. 하지만 단추가 많다 보니 아이가 입고 벗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 중에 단추가 떨어질 염려도 많죠. 자, 그러면 이 옷 매일 입을 수 있을까요? 네, 아니겠죠? 다음 옷입니다. 귀여운 동물 옷이 나와 있네요. 아이가 정말 좋아한다고 해서 이거 매일 입혀보낼 수 있을까요? 아마 이거 입혀보내면 이 아이는
전 학교 학생들의 관심을 독차지하게 될 겁니다. 매일 입국하기에는 정말 부담스러운 옷이겠죠? 특별한 날 한두 번 입국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겠지만 매일 입국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옷입니다. 자, 다음은 드레스와 정장이네요. 정말 깔끔해 보이고 왠지 멋져 보이는데요. 이 역시 가끔 한두 번 입국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매일 입국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옷들이죠. 초등학교에서는 체육 활동도 하고 그리기 활동도 하는데 매번 이렇게 거추장스러운 옷을 입고 가면 아이가 활동에 소외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옷은 바로 이 옷입니다. 초등학생은 활동하기에 편리하고 단정하게 보이는 이런 옷차림이 가장 좋다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